그래서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의 구별은 중요합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가벼운 스트레스를 준 다음 기능성 MRI를 촬영하면은 뇌의 이런 국소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급성 스트레스의 경우는 3일 후 다시 촬영하면은 활성 부위가 거의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만성 스트레스의 환자는 이 활성화된 부위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활성 부위가 오래 지속되는 이런 만성 스트레스 환자를 몇 년 동안 계속 관찰하면은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신장병 등 만성 질환에 잘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관한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만성 스트레스 환자를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하면은 오른쪽 전두엽, 여기 오른쪽 전두엽의 활성이 높아진다고 했고,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하면은 항체 형성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만성 스트레스는 질병을 일으키는가?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약 80%는 슬픔, 불안, 분노, 고독감 혹은 공포감 등과 같은 스트레스, 에고가 그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트레스는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하여 가장 손상을 받기 쉬운 조직은 혈관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아드레날린에서 혈관이 수축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 혈류 저항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혈관 내피 세포에 상처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혈소판 및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고 더 나아가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을 침투하고 따라서 혈관이 가늘어지고 혈관의 유연성이 줄어들어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태아 기형을 일으킵니다. 의학 잡지 란셋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임신 4개월 이내에 1. 산모가 남편에 의한 학대를 받거나 2. 임신 중 자녀가 암으로 진단받거나 3. 임신 중 자녀가 사망하거나 등과 같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산모 3,500명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산모 2만 명을 대상으로 태어나는 아기의 기형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산모 그룹에서 태아 기형이 80%나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하여 스트레스 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질은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질을 관찰하면 태어난 지 2달 반 후에 5마리 중 4마리에서 암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생긴 암은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인 뉴욕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암 환자는 암이 발병하기 6 내지 8개월 전에 커다란 심리적 충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커다란 심리적 충격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죽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죽게 되는 병, 즉 암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암을 잘 일으키는 성격 유형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심신의학계 성격 유형의 A형, B형, G형, D형인데 이 중에서 이 C형은 암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사례를 보면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이민 세대는 위암 발병은 남자는 10만 명당 25명으로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 40%보다 높고 여자는 10만 명당 18명으로 우리나라 여성보다 80%나 더 높습니다. 이것은 이주민들의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종려학자 칼 사이먼트는 스트레스에 의한 암의 발병 모델을 제시했는데 스트레스가 주어지면은 대뇌 피질의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대뇌 변형계의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시상하부를 억제하고 뇌하수체를 억제하고 다음은 내분비가 억제되고 면역력이 억제되어 종국적으로 암이 발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가 암을 잘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마음과 암의 관계를 연구하는 정신종양학과 사이코온콜로지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마음은 몸의 구석구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함된 마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마음, 슬픔, 분노, 불안, 공포 등은 DNA,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등에 전달되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마음의학에서 질병의 진단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철학에서 심리 문제가 육체적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에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수태하는 순간부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리고 성인 시절을 거치면서 그 환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한 모든 사건들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하듯이 너무나 형식적인 병력 청취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FF 메디신에서는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기능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마음을 몰입하여 에고의 마음을 참나의 상태로 마음으로 전환하면은 질병을 마음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약 분야에서는 치료적 접촉, 테라퓨틱 터치라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 간호학대학 크리그 교수가 개발했는데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가 참나 상태의 마음으로 환자의 파동 구조를 스캔합니다. 의사가 참나의 마음 상태에서 환자의 파동이 느슨한가 응집되어 있는가, 2. 파동이 부족한가 너무 많은가, 3. 파동이 균형을 이루는가
불기능을 이루는가? 마음 요소 중 참나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링 테스트입니다. 환자의 참나는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진단법입니다. 참이 아니면 오링이 열리고 참이면 열리지 않습니다. 혼자서 오링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왼쪽 손의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둥글게 오링을 만들고 자신의 오른쪽 손의 손가락으로 오링을 벌리는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오링 테스트 대신에 동일한 개념의 근력 테스트, 어플라이드 키네시올로지를 이용합니다. 환자를 세운 후 왼팔은 내리고 오른팔은 팔꿈치를 쭉 펴서 바닥과 평행 상태를 유지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오른팔을 누릅니다. 참이 아니면 팔이 내려가고 참이면 그대로를 유지합니다. 마음의학에서 질병의 치료, 질병 치료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FF 메디신의 마음의학에서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가 해야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환자가 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는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속에 참나, 셀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환자 자신이 에고의 마음을 참나, 셀프의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환자 스스로 참나, 셀프를 경험하게 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의미치료, 로고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의철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의미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로 하여금 참나, 셀프의 존재를 이해시키고 참나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을 말로 하는 치료법, 내레이티브 메디신이라고 합니다. 둘째,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마음을 참나로 변환시키고 참나로 변환된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FF 메디신의 마음의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제 6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